안녕하세요, 작가 변재상입니다. 오늘 또 제 교육생께서 명도를 완료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집 명도 하는데, 그리고 이 낙찰까지 받는데 선생님 수많은 고뇌와 고민들이 많이 있었다고 또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 낙찰까지 받고 명도까지 선생님의 첫 번째, 삶에서의 첫 번째 부동산 맞죠? 맞습니다. 되게 의미 있는 집이네.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선 여기 위치가 어떻게 돼요? 부천시 송내동? 부천의 송내동 반지하 빌라네. 네, 맞습니다. 부천역에서 한 5분 조금 더 걸리나? 5분에서 10분? 부천역 역세권 반지하. 맞습니다. 부천시장하고 가깝습니다. 선생님 우선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4월에 수강했었던 수강생이고 나이는 30이고 서른밖에 안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 되게 젊구나 선생님. 감사합니다. 내 친구인 줄 알았네. 네. 하시는 일도 여쭤봐도 돼요? 전에 IT 개발 쪽이라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래머예요 그러면? 개발 쪽 했었습니다. 제가 선생님 보고 떠올랐던 게 뭐냐면 스티브 잡스가 좀 떠올랐어요. 왜냐면 그런 개발자들은 뭔가 네. 중퇴 이게 필수인 것 같아요, 이력서에. 그것 때문에 일부러 한 건 아닌 거죠. 전혀요. 그러면 선생님 사연도 되게 궁금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까지 회사 계시다가 현재는 그만두고 한 달째 됐습니다. 백수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또 지금 놀고 있는 건지 또 이따가 한번 좀 여쭤볼게요. 선생님도 삶에 대해서 고민이 누구보다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얘기도 같이 공유를 하면 분명히 우리 구독자분들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선 집 먼저 보고 인터뷰 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우선 싱크대는 고민 없이 교체하는 걸로. 예산이 얼마나 돼요? 수리하는데요. 네네. 그러면 500 정도 그 정도 생각하지 생각하고 않을까? 있어요? 네. 저라면 바꿀 것 같아요. 여기 원래 계셨던 분이 세입자께서 말씀 안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이사 가면서 선생님한테 불편한 얘기를 하셨다. 그래서 네. 선생님이 원래 기분 되게 좋았다가 마음이 무거워졌다고 하셨는데 무슨 얘기예요? 나가시면서 아들 같다면서 주변에서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2달 전에도 뭐 역류 관련 있었다고 염두에 두시라고 말하시면서 가셨거든요. 그 말 듣고 좀 역류를 하는데 그 역류한 곳이 요 싱크대 밑에서 역류를 최근에 했다. 그래서 네.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졌네요. 네. 여기 보니까 역류를 했던 흔적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음. 걸레바지 있는 부분이 싱크대 막아놓은 부분이 뒤틀려 있는 거 보니까 네. 물을 먹었으니까 이렇게 돼 있을 것 같고. 휜 것 같아요. 근데 역류하는 거가 최근에 벌어진 게 2달 전인 건데 네. 그게 또 2달 전에 또 언제 그랬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주 역류한다 그러면 텀이 한 6개월, 1년 정도의 역류가 혹시 한 번 한다면 골치가 아플 수도 있는데 주기에 대해서도 전 세입자분한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밖에서도 봤지만 선생님이 2호죠? 네. B02. 비공 2호고 비공 1호가 먼저 막히는 집이니까 혹시라도 역류가 되더라도 빠르게 대응하지 않아도 되는 집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따가 물어보실 때 네. 앞집한테도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입자분한테 앞집은 어떻게 됐었냐 그 당시에 그거를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 교체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죽었나 보다, 이 등이. 근데 이거 2개인데? 들어지네? 하나가 죽은 거죠. 그래서 저걸 새로 하나 달았나 보다, 선 따가지고. 그럼 이거는 교체를 한번 해보고, 선생님 요새 또 시간 많으신 분이니까 맞습니다. 직접 한번 해보는 것도 고려하는 거니까 등 다는 거 정도는 선생님 프로그래머시니까 뭐 요 정도야 뭐. 네.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시다가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도배는 그냥 하면 되고, 제가 생각할 때 여기가 선생님이 그 역류하는 부분이 걱정이라고 하셨는데 되게 좋은 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골치 아픈 게 역류도 맞는데 누수도 있거든요. 근데 누수 자국이 딱 들어왔을 때 하나도 없었어요, 선생님. 천장에. 그렇지 않아요? 천장 누수요? 네, 너무 깨끗하잖아요. 나는 사실 그게 더 골치 아파요. 윗집하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거는 내가 바로 돈을 내고 사람을 부른다고 해결되는 게 또 아니니까 그런 누수 같은 거는 또 지켜봐야 되거든요. 지켜보는 동안 내가 하고 싶어도 수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건 없으니까 저는 좋은 집이라고 생각은 좀 들어요. 이런 타일도 모양이 옛날 거긴 한데 교체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닦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 굳이 이따가 돈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런 쬐끄만 거 하나 빠져 있는데 타일. 저 빠져서 어디 갔어요? 빠진 게 만약에 떨어져 있는 게 있으면 저런 거는 그냥 실리콘으로 붙여도 되고. 밑에 있다. 아, 있어요? 맙소사. 아, 저기 있네요. 저는 만지진 않겠습니다. 오. 실리콘으로 그냥 부시면 돼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골치 아픈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요새 시간 많으니까 페인트 칠 같은 것도 한번 해볼 생각이 있어요? 수업 받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한번 꼭 해보고 싶다고. 꼭 해보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면 네. 이런 것도 한번 해봐요. 페인트 알겠습니다. 칠을. 문짝 같은 것도 그냥 요 위에다 흰 페인트 칠하면 되니까. 선생님 하시는 거 많이 봤어요. 그냥 하면 돼요. 그냥 성의 없이 그냥 칠하면 됩니다. 이런 것도 한번 해봐요. 문고리 저기 없다고 문고리. 되게 속상했는데 문고리는 이런 거 10,000원 이하로 살 수 있으니까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여기 피스 풀러가지고 해체가 되거든요. 젊은 감각 살려가지고 이쁜 문고리? 그런 거 많이 파니까 저렴한 거 그런 거 하면 알겠습니다. 되겠네. 그리고 여기는 특이하게 등이 2개가 달려 있어서 이왕이면 하나를 교체하시는 게 더 낫지 않았나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좀 어두워가지고 하나를 선을 따가지고 붙이셨나 봐요. 또 이렇게 쓰시는 분은 저도 처음 보긴 했는데 선 딴 거는 제거하고 여기만 하면 되겠다. 제거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뭐 특이사항은 없네. 도배장판만 하면 될 것 같고 장판이 여기 바닥 먼저 보면 바닥이 아까부터 좀 신경 쓰이긴 했는데 이게 그래도 마루로 돼 있어서 흠집 난 건 없거든요. 좀 지저분해서 그렇지? 하나에 이거 닦아요. 바꾸거나 교체하거나 안 바꿔도 하거나. 이거 닦으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입주 청소를 할지 안 할지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네. 입주 청소를 안 하면 수세미 같은 걸로 청소용 세제 갖고 한번 닦아봐요. 이 정도는 그냥 닦아도 괜찮다. 약간 누런 맛이 원래 있는 거잖아요. 약간 어두운 게 원래 섞여 있었던 걸 수도 있어요. 네. 때가 아니고 이런 건 때가 맞는데 한번 닦아봐요. 굳이 나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좋은 마루니까. 어떻게 생각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굳이 해야 되나? 차라리 하려면 그냥 방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여기는 안 네. 해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저라면 안 한다. 그리고 이게 붉은색 있는 거는 다 칠을 해요. 이거 양이 꽤 많을 거예요, 선생님. 한 일주일은 해야 돼, 내 생각에. 네. 문짝 하나 정도 칠하면 분명히 생각할 거거든. 괜히 했나? 근데 아시겠지만 중간에 멈추는 거는 어렵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봐요. 해야 한다면은 저는 안 해요. 참고로. 해야 한다면은 이런 틀 하고 그렇지. 이게 또 이런 어려워요. 이거 딱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네. 이 사이사이 피해서 칠하는 거는 굉장한 인내력을 요구하지. 그래서 나는 안 한다. 칠하는 것도 그런데 마킹 테이프를 이 사이사이 이렇게 또 피해서 이렇게 발라놔야 되잖아요. 그게 오래 걸려요. 잘 생각해봐요. 싱크대 할 때 저는 요것도 보통 같이 하긴 하는데 얘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 얘도 뭐 같이 한번 칠해도 좋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페인트 칠하면 또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선생님 요새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삶에 네. 대한 고민. 네, 네. 그런 거를 입기가 좋아요. 선생님들 그 세대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드래곤볼에 보면 정신과 시간의 많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하고 있으면 시간이 훌쩍 지나. 염을 없애는 거는 페인트 칠 만한 게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샷시 있는 데는 칠하지 말고 여기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고개가 아플 것 같지 않아요? 일단 네. 이거 칠할 때 얼굴이 막 떨어질 거야, 머리로. 그것까지 또 생각해야 돼. 그래서 나는 안 한다는 거야. 이게 롤러 갖고 될 건 아니잖아요. 문양이 좀 들어가 있어서 그렇죠. 근데 선생님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시간이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잡념을 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생각해봐요. 그리고 저 장판이 상태가 괜찮은데 그러면 여기도 닦으면 되지 않을까? 그냥 닦는 걸로요? 아니 장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따 저 방도 한번 보고 여기는 네. 무난한 것 같아서 만약에 해달라 하면 나중에 해줘요. 요거 때문에 안 들어오진 않을 것 같아서 내 네. 생각에. 그리고 보일러는 선생님이 확인을 해봤는데 웅 소리가 났다. 네. 키니까 옹 소리가 났습니다. 웅 소리가 났으면 된다는 거니까 우선 두는 걸로. 작동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타일도 깨끗하게 잘 붙어있네요, 아직까지. 아직까지요? 네. 그리고 이 빨래 건조대. 네. 얘를 떼버려야 할까요? 떼버려요. 이거 뭐 여기 피스만 풀러서 하면 되니까, 그렇죠? 되게 허술하게 또 붙어 있어서, 그렇죠? 이렇게 끈으로 촬영하게 또 쓰셨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떼고 뭐 새로운 빨래 건조대를 내가 설치해야 된다는 거는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딱 봤을 때 지저분해 보여서 그런 거잖아요. 좀 네. 거추장스러워서. 맞아요. 그래요. 얘를 좀 버려야 되나? 근데 이 장이 이걸 버릴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버리는 방법은 하나씩 해체해가지고 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죠. 네. 알겠습니다. 통째로는 못 들고 가죠. 선생님 하체를 보니까 못 들으실 것 같습니다. 운동하겠습니다. 아니 귀찮으면 그냥 둬요. 집에 들어와서 요거를 먼저 볼 게 아니잖아요. 세입자가 혹시라도 쓸 수도 있는 거고 거추장스러우면 그 사람이 선생님한테 어차피 말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럼 그때 분해해서 버려도 되지 않을까? 처음부터 일을 많이 만들 필요 없지 않을까? 해야 될 게 많다고 생각이 들잖아. 그럼 얘 네. 같은 경우는 급한 게 아니니까 미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좀 있어요.
페인트 칠할 때 요런 거는 방문짝 칠하는 것보다 더 나을 거예요. 페인트가 잘 먹겠지. 재밌을 것 같습니다. 페인트는 한번 생각해봐요. 그리고 여기도 등만, 여기도 색칠하면 좋긴 하겠다. 이거 좀 지저분하게 돼 있어서. 이런 콘센트도 좀 해봐요. 네. 콘센트 같은 것도. 알겠습니다. 이것도 내가 직접 하면 되게 싸니까. 네. 개당 1, 2천 원밖에 안 할 거니까. 저런 콘센트. 근데 개수가 꽤 많아요. 개수 파악을 잘해서 인터넷으로 주문을 잘 해야겠어요. 아, 네. 이쪽이 단열재도 안 들어가 있는데 곰팡이가 하나도 없네. 여기 왔을 때 반지하인데 습한 느낌은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반지하 경험은 또 누구보다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습한 게 없네. 지금 처음 맞습니다. 들어왔을 때 환기가 안 돼서 냄새만 조금 네. 났던 거지 그런 건 없었어. 장판이 쓸만하지 않아요? 이거 닦으면 되잖아. 이런 건 떼니까. 나는 닦아도 될 것 같아. 심하게 훼손된 게 없잖아요. 이런 거는 뭐 큰 거 아니니까 도배밖에 안 해도 되겠다. 오. 어때요? 그리고 요 선생님이 엄청 고민하셨던 부분이 여기 이렇게 해야 되나 왜 문이 문고리가 떨어졌나 했지만 이건 뭐 간단한 거니까 그렇죠? 문고리 없이 어떻게 사셨지? 세입자분들은 참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나라면 안 그랬을 것 같은데로 생각을 하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포용력을 좀 넓혀야 돼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 뭐. 난 그게 되게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떨어졌어? 그럼 달면 되지 뭐. 어려운 네. 거 아닌데. 떨어졌어? 그냥 빼지 뭐 그냥 살지 뭐 이런 거지. 그럼 여기는 약간 작아서 안 사용했을 수도 있죠 뭐. 짐 넣는 공간으로 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거 좀 떨어졌으니까 페인트를 하면 좋긴 하겠다. 페인트 한다고 해서 이게 이건 다 벗겨야죠. 벗기고요. 페인트는 어째 요면이 더 잘 먹을 거 아니야. 코팅지보다. 그러면은 다 뗀 다음에 에이 그러면 일이 너무 많으니까 얘는 이상한 것만 어쩔 수 없었으니까. 네. 그게 낫지 않을까? 네네. 뒷면도 빠졌으니까. 당연히 가장 좋은 거는 인테리어 필름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럼 또 비싸잖아. 네. 그거 배워보고 싶었는데 그 선생님이 굉장히 욕심이 많네요, 선생님. 하고 싶은 게 되게 많네. 원래 쉬는 동안 알아봤거든요. 이 그래요? 기간이 네. 겹쳤어요. 이제 여기 들어와서 수리를 하고 이제 뭐 고민해야 될 시기랑 제 집 근처에 알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수강 기간이 지금 수강 시작 시간이라서 딱 겹쳐갖고 수강을 못했어요. 국비 지원인가요? 네, 그거 내일 배움 카드 그거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배웠으면 좋겠다. 배워서 저희 집도 좀 해줘요.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저런 콘센트도 하면 되고. 화장실이 좀 고민스러워요? 나 하나도 안 고민스러워. 너무 깨끗한데? 생각보다 난 되게 깨끗해서 이런 거는 그냥 좀 닦으면 되는 거. 위에는 등도 이 집에서 제일 좋은 등이 달려있는데 제일 좋잖아. 화장실에. 제일 신식이야. 물이 안 내려간다고요? 뭔가 좀 꾸릉꾸릉 이거는 누르고 있으면은 되는데요. 놓으셔야 돼요. 타이밍 맞춰 놔야 돼? 아니 지금 놓으셔도 돼요. 계속 물이 차네? 네. 아니 되긴 하더라고요. 이거 넘치는 건 아니죠? 내려가는데 한참 걸려. 역류랑 정화조랑 연결이 있어요. 네. 정화조가 차면은 역류가 되는 데가 있어요. 변기는 바로 정화조랑 연결이거든요. 정화조 청소를 언제 했는지 한번 물어봐요. 정화조 청소가 안 되면 역류하는 게 생기거든요. 변기도 안 내려가는 거 보니까 정화조랑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좀 마음에 안 들면 타일 같은 거는 괜찮잖아요. 이 정도면. 개인적으로 노란색이라서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너랑 병아리 같이 이쁘잖아. 괜찮은데? 산뜻하고? 뭐가 이상하지? 난 전혀 그런 거 없는데. 나라면 그냥 둘 것 같긴 한데 변기랑 이 뚜껑이 연결돼가지고 어차피 변기 바꾸려면 얘도 해야 되고 세면대까지 철거해서 새로 교체. 그런 거는 그렇게 안 비싸요. 네. 50만 원이면 해요. 철거까지 해서. 그리고 이왕이면 요거 해서 거울 슬라이딩 장으로 좀 긴 걸로 넣으면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저런 거 떨어진 거는 실리콘으로 좀 붙여놔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만 하면 네. 선생님 아니죠? 이런 신뢰를.
그러면 생각보다 괜찮아요. A급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가성비를 좀 생각하는 거잖아요. 제일 좋은 건 당연히 올수리 하는 거지. 근데 올수리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저거 변기랑 세면대만 바꿔도 되지 않을까? 장이랑. 네. 그러면 생각보다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밑에 배관이 빠져서 제 세면대는 추가 부속품을 사야 되니까 세면대는 그냥 새로 하는 김에 철거하면서 변기랑 같이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한 알겠습니다. 50, 60 뭐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어, 그럼 나머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추후에 생기는 거는 같이 한번 얘기해 보면 되지 뭐. 뭐가 고민스러웠다는 거예요?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고 하더만. 어떤 거예요?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집은 여기까지 보고 선생님 인터뷰 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매일매일. 저는 뭐 이게 일인데 뭐 이게 매일 올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건 내가 혼자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선생님이 명도를 해줘야지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컨텐츠도 생기는 거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좀 있죠. 명도를 만약에 하나도 안 해. 만약에 이런 일이 없어요. 네. 그러면 또 만들 수가 없잖아. 반대로 또 딜레마예요. 이 영상을 안 찍으면 나도 좀 편하거든요. 신경이 쓰이지 나도. 내가 안 찍어. 그럼 나중에 또 없으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계속 올 때마다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열심히 했더니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좋은 거겠죠? 네, 뭐든지 이면이 있는 거잖아요. 세컨 컨텐츠, 다른 컨텐츠. 여력이 안 돼요. 이것만으로도 손이 많이 가서 추가로 뭔가를 더 한다면 내 에너지를 걷다 좀 더 써야 되잖아요. 그럼 나의 에너지 중에 일부를 또 쓰면 일부는 또 소홀하게 되는 면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항상 에너지를 내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뭔가를 더 많이 하는 것도 좋은데 더 많이 하면 또 반대로 기존에 하던 걸 놓치게 되는 부분도 생기는 것 같아요. 기존에 하고 있는 거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 하던 거나 제대로 하자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더 새롭게 시도하려고는 잘 안 해요. 그것 또한 좋은 것도 있고 뭐 좋지 않은 게 분명히 있겠죠. 요거에 대한 방향을 오래 하자라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은 판단 기준이 좀 설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래 하려면 너무 많이 하면 내가 오래 하기가 쉽지 않고 하다가 지칠 수도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지치죠, 당연히. 오래 뛰게 해야 되는데 빨리 지치면 네. 하느니만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뭔가 새로 시도할 때 조심스러워요. 난 뭐든지 할 때 일상에서 대부분이 좀 그래요. 유튜브 하는 것도 그런데 요새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운동이란 말이에요. 운동을 배운다고 했을 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배워서 계속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간단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간단해지는데 또 어려워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최근에 교육생분 중에 필라테스 하시는 사장님이 오셨어요. 필라테스 하니까 여자는 아닙니다. 남자가 필라테스 했을 때 장점을 많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네. 좀 해볼까? 스트레칭도 많이 되고 근력 운동도 또 되는 거니까 찾아보니까 남성이 배우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제가 듣기로는 남성이 더 좋은 그렇죠. 운동. 운동 효과는 그 남자가 그리고 남자가 개발한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배우려고 하니까 제한이 되게 되더라고. 단체 수업은 남자는 못 듣더라고요. 남자는 못 들어요. 단체 수업을 못 들어. 이상한 남자들이 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하. 뭐 이해는 돼요. 개인 수업밖에 못 들어. 근데 개인 수업이 뭐 비용이 좀 있을 거잖아요. 그거 네, 뭐 네, 한두 네. 번은 낼 수 있는데 그걸 내가 1년, 5년, 10년 동안 한다고 하면은 신경이 쓰일 것 같아. 안 하는 걸로. 그냥 새로운 운동, 다른 운동 보신 거 있나요? 그래서 요새 걷기 걷기요? 걷기 하고 있죠. 꾸준히. 그쵸? 걷기는 꾸준히 할 수 있으니까. 오늘도 걷고 왔어요. 그래요? 집 잘 보셨죠? 선생님이 수리를 할 생각도 있는 거고, 그쵸? 선생님은 지금 시간이 꽤 많은 편에 속하셔서 선생님 나이대에 비해서 그렇게 됐네요, 좀. 맞습니다. 그러면 우선 생각해 볼게요. 도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우선. 그쵸? 장판은 거실 장판도 그렇고 방 장판도 닦아보는 걸로. 도배 할 때는 천장도 같이 진행을 하는 건가요? 보통 원래 다 천장 같이 같이 하나요? 하는 건데 저 피스 작업도 있고 하니까 천장도 그냥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원래 다 같이 하는 거죠? 말을 안 하면 천장까지 하는 거고 특별한 경우에 천장을 빼달라고 하는 거죠. 천장을 빼면 비용은 뭐 세이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도배 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편할 거니까. 싱크대 갈 때 여기 전면을 사진 하나 찍어 놓고 연장만 좀 파악을 해놔요. 그럼
그럼 50에 1m에 한 2.5m라고 해요. 가방에 3m는 안 될 것 같아. 아, 가방에- 줄자가 있어요? 가방에 줄자가 있는데 아, 원래 줄자는 왜 있어요? 기본 자세가 돼 있네. 한번 재보겠습니다. 그거 재가지고 사장님한테 좀 저렴하게 해줄 거야. 그거를 1번으로 해요. 예약 잡는 게 오래 걸릴 거니까. 그거 한 다음에 도배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등은 도배 사장님한테 등 좀 달아달라고 해도 돼요. 자재만 내가 갖고 오고 사장님한테 조금 돈 더 드리고 해도 되고 아니면 직접 해도 되고 만약에 직접 한다 그러면 등을 내려달라 그래요. 아, 내려달라. 어차피 천장 할 때 등을 내려요. 지금 계산 잘 해봐요. 아까 60만 원이면 도배 그리고 여기가 150 그럼 한 200 정도 등 사면 저건 큰 등으로 달아야 될 것 같아서 저게 한 7, 8만 원 해요. 네. 한 4구짜리 사면 되니까 한 20만 원이면 충분히 220. 자재는 돼요. 그러면 220에 페인트는 한 10만 원이면 사니까 그렇죠? 수성 반광 뭔지 알죠? 광이 반만 난다. 네네네. 그리고 그냥 흰색으로 하면 될 것 같고 페인트는 230에 화장실 화장실은 60 분해 60. 비용까지 해서 다 300이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추가로 분명히 돈이 또 들 거니까 하면 기본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방문 손잡이, 콘센트 이런 것도 개수를 잘 세가지고 네. 주문을 딱 모양 맞는 거 인터넷에 팔 거예요. 그걸로 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350? 그 정도면 충분히 할 것 같은데 지금 말로 하니까 간단한 것 같지만 등 하나 다는 건 또 시간이 좀 걸려요. 처음 할 때는 특히 부엌 요 등이 지금 안 들어와서 이게 전구가 나간 거면 간단한 거고 저 안에 선이 죽은 거면 골치 아파요. 그러면 돈이 많이 들지. 그럼 전기 사장님을 불러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 만약 선이 죽었다. 그러면 요 안에 선을 살릴 수가 없거든. 지금 뜯어내야 돼. 그 선 때문에. 그럼 네. 좀 과하잖아요. 저 선을 따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좋죠. 그런 변수가 자꾸 생겨요. 뭐 예를 들어 문짝도 피스가 좀 떨어져 있는 거 있었잖아요. 간단한 거잖아. 그럼 네. 박으면 되잖아. 근데 그게 막 헛돌아. 박아놨더니 문이 안 닫혀. 그런 거에서 시간이 많이 걸려. 이런 거는 예상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예상 자체를 하지 마요. 그건 어차피 하다 보면서 부딪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예측도 안 되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선생님은 누구보다 시간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회사 다니면서 한다 그랬다. 나는 말렸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 상황을 아니까 해봐도 좋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런 쪽에 또 관심이 많잖아요. 호기심이 참 많은 친구야.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해봐야지 다음에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 딱 말씀하신 내용 때문에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선생님은 잘할 것 같아요. 그럼 수리는 300선으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선생님 뭐 예산보다는 좀 덜 할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부천 송내동 반지하 빌라 낙찰 가격 좀 여쭤봐도 돼요. 제가 개발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프로그램까지 뭐 짰었잖아요. 수익률 맞아요. 계산하는 거. 맞아요. 네. 사이트로 해서 제가 직접 약간- 만들어서 하기도 약간 했는데 오류가 많았던 것 같긴 한데 제가 완벽히 여기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진 않으니까 빠져있던 부분들도 있고 네. 그런 개념 부분 때문에 그렇긴 한데 아무튼 낙찰 가격은 제가 이진수로 썼습니다. 이진수를? 와 멋있다. 나 이렇게 접근한 사람 또 처음 봤네. 그럼 뭐가 달라요? 1010으로 썼습니다. 십진수로 답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1억 101만 원 썼습니다. 1억 101만 원 낙찰을 받았고 선생님 이 집은 규제 지역이네. 조정 대상 지역을 낙찰을 받았는데 대출은 혹시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오 의미심장한 표정이네. 집도 받았는데 받은 이유가 선생님이 무주택자여서 생애 첫 주택을 이 집으로 선택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은 좀 드는데 그 얘기는 이따 여쭤보는 걸로 하고 생애 첫 주택을 부천의 반지하로 선택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굉장히 용기 있었다라고 생각도 듭니다. 저는 잘 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영상이 올라갈 때는 월세도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 월세뿐만 아니고 요 안에서 배운 것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지금 명도하면서도 배운 게 있을 거고 집 수리하면서도 배우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페인트 칠하면서도 괜히 했구나. 배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페인트 칠할 때 잡념이 없어진다기보다는 그런 생각 정리들을 많이 선생님 또 남하고 다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1억 101만 원 맞아요. 만 원까지 써서 낙찰을 받았고 대출은 혹시 얼마를 받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8,100만 원. 8,100 그럼 한 80%?
네, 80%. 아, 딱 80% 받은 네, 거네. 훌륭하네요. 대출도 잘 받은 거고. 이자랑은 얼마나 나가요? 한 번 정도는 냈겠네? 네, 한 번 나갔고요. 얼마 나가요? 32만 원? 아, 그 원금까지 나가는 네, 거예요? 원금까지 해서. 그럼 여기 60만 원 이상은 받을 집이니까 그러면 한 30만 원 중후반 때는 분명히 차익으로 갖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뭐 선생님 든 대비 수익률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면. 그리고 이 집은 금방 나갈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역세권 반지하니까 약간 배짱을 부려서 부동산 가봤거든요. 뭐래요? 역시나 50만 원? 50만 원대로 그 정도 시세로 생각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거에서 좀 위안이 되는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경기도 외곽 쪽에 한 빌라가 여러 동이 나온 데가 있어요. 제 교육생분들이 시기가 좀 달라요. 시기에 뭐 한 달 뭐 차이 정도로 해서 세 분이 낙찰을 받았어요. 한 세 개 동이 있는데 다 똑같이 생겼어요. 편차는 없죠. 근데 그 집을 세 채는 아니에요. 한 분이 서너 개 받은 분도 있어서 세 분이 그 집을 낙찰을 받았는데 임대료는 다 다르게 나왔어요. 그리고 특히 제일 처음에 받으신 분이 어제 임대 나갔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분은 2천에 40에 계약을 했고 부동산에서 계약을 했어요. 근데 나머지 두 분은 임대가 됐는데 더 늦게 낙찰 받았는데 두 분은 임대가 됐어요. 근데 그분은 1천에 70에 나갔어요. 부동산하고 직거래하고 온도 차이가 굉장히 있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 가격이 절대적인 가격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배짱을 부려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낙찰하고 대출까지 잘 받은 거고, 그러면 명도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원래 여기 세입자분이 거주를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세입자분이 전세로 거주하고 계셨던 거고, 대항력 있는 세입자, 근저당보다 더 전입 날짜가 빠른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살고 계셔서 선생님이 쓸 수 있는 입찰가 범위가 그 세입자보다는 당연히 높이 써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2등하고 차이가 좀 있었어도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거라고 생각이 전 들어요. 낙찰 받고 여기 왔더니 메모지 문에 붙여놓고 선생님이 낙찰받고 메모도 남겨놨었고 배당 신청한 세입자니까 연락처가 법원에 있을 거여서 서류 열람도 하러 갔었던 거죠. 그런데 선생님께서 당해세가 조금 문제될 수도 있으니 한번 확인차 한번 서류 열람을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해 주셔갖고 가서 서류 열람을 하는데, 서류 열람하는 뭐 후기 같은 걸 인터넷에서 봤을 때는 다들 경매계 과장님들께서는 친절히 절차 설명을 해주는 건데 임차인 전화번호라든지 뭐 그거 필요하시냐 뭐 인터넷에서는 흔쾌히 먼저 알려주시거나 그런 분도 계세요. 케바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갔을 때 그분께서는 깐깐하셨고 개인정보라고 하셔갖고 이해는 하는데 경매계 서류가 되게 두껍잖아요. 제가 열람을 한다고 하니까 개인정보 관련 같은 내용들은 검정색 테이프로 일일이 다 붙이시, 진짜 엄청 많더라고요. 100장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그걸 제 앞에서 다 붙이고 계셨으니까 다 가리려고 또 넘겨받았을 때 보다 보면 살짝 보일 수도 네. 있는 건데 그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건 개인정보가 노출되면 안 된다는 명분 하에 선생님 보는 앞에서 계속 붙이고 계셨던 거네. 속이 답답했을 수도 있겠어요. 좀 많이 기다렸으니까 회사도 연차 회사 다닐 때였구나. 네, 맞아요. 오전 반차 쓰고 가고 제한 시간이 좀 있을 때 네. 그러고 있으니까 답답한 것도 생겼겠어요. 그리고 사람인지라 있더라고요. 안 붙이신 곳이. 보려면 어떻게든 볼 수 있는 건데 그게 뭐 이해는 가는데 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관련 전화번호가 보이길래 내가 있는 전화번호랑 네. 동일한지 확인하려고 알고 있으니까 네. 그 전화번호랑 같은지 확인하려고 일단은 저 핸드폰을 못 쓰게 하더라고요. 거기는 약간 깐깐했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적기만 돼갖고 적어도 되냐라고 하길래 당연히 안 되는 부분만 빼고 적어라 라고 하시길래 안 되는 부분은 그런 뭐 개인정보 주민번호 그런 것만 위해서 해라고 하셔갖고 쓰면서 그래도 서류를 보여주긴 했네. 처음에는 뭐 서류도 안 보여준다 그러지 않았어요? 맞아요. 되게 깐깐하셨어요. 그거는 내 생각에 깐깐한 게 아니고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직원이 선생님이 원래 처음 갔을 때 서류 열람한다고 했더니 서류 열람은 안 된다고 했던 거잖아요. 네, 맞아요. 안 된다고 하시고 왜 열람하시냐고 물어보시고 그거 어디서 들었냐고 누가 알려주냐고 물어보시고 그걸 왜 궁금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분들은 다 그렇다. 아는 분이 누구시냐고 저를 약간 얘기하죠. 공격적으로 약간 말씀하셔서 저도 약간 좀 그랬는데 그게 뭔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다들 그렇게 여긴 안 그렇다고 그러시고 여긴 안 그렇다가 아니고 낙찰자가 되면 경매 사건에 이해관계인이 된 거여서 서류 열람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고 법원에 가면 서류 열람 신청서가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신청서는 왜 둔 거야?
나 하라는 거 아니야? 낙찰자 보고 소리 열람하라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그 양식을 모두 법원에서 없애든가.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잘 모르는 분은 아니었나라고 생각은 좀 드네요. 법원 직원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편차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부천법원에서 낙찰받은 거 소리 열람하고 한 적이 있거든요. 경매 계신 분마다 또 성향도 분명히 있으니까. 서류 열람을 못 하겠는데 열람은 하시긴 했네요. 네, 열람하고 당해세 관련 내용 부분 제가 적었는데 당해세 같은 거는 없었죠. 대학력 있는 임차인인 경우에 혹시 모르는 당해세 때문에 인수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도 그 리스크 인지하고 입찰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당해세는 없어서 추가로 인수하거나 했던 거는 없었던 거네. 그래서 대출도 잘 나온 거고. 그 다음 이야기로는 아, 또 있어요? 복수일지는 모르겠는데요. 등기에 제 이름이 네. 제대로 안 들어있더라고요. 아, 정말 맞아, 놀랐어요. 맞아. 맨 처음에. 그거를 확인을 잘 안 하게 되거든요. 네. 이름에 오타가 나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잘 안 하니까. 근데 그래도 잘 발견했네.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선생님 이름이 오타가 나 있었다. 네, 그래갖고 네. 바로 법무사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그거는 금방 될 거다 말씀드려라 하셔갖고 법무사분한테 전화하니까 확인해 보겠다고 했는데 입력하는 법원 쪽 전산상 그 입력하시는 분의 실수일 거다. 자기 쪽에는 문제가 없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대로라면은 법원 쪽에서 시행착오가 실수가 있었다는 네. 건데 혹시 연관이 있나라는 이상한 생각도 했는데 그거는 업무가 달라요. 법원에서는 그쵸. 서류해서 그냥 넘겨만 주는 거야, 등기소로. 그쵸. 그럼 등기소 직원이 실수를 한 거겠지. 미운털이 바뀌니까 괜히 뭐 그것 때문에 복수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사람이니까. 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그게 수정이 잘 된 거죠. 네, 말씀드리니까 바로 수정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실수니 그런 네. 거는 좀 치명적인 실수잖아요, 사실. 네, 소유자의 이름이 다르다는 거는. 네. 그러면 선생님이 돈도 다 내고 세금도 다 냈는데 네. 선생님 집이 아니라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굉장히 큰 실수인데 잘 찾아낸 거라고 생각 좀 되네요. 그래도 나름 제 첫 집인데 이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확인을 했는데 뭐야 이거. 선생님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집인데 30년 평생에 처음으로 집을 가진 거니까 네. 중요하다고 생각도 드네요. 네. 저도 그런 감흥이 많이 떨어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함에 가중치를 많이 두지 못한 것 같네요. 생각 전혀 못 하셨죠? 아니 그걸 왜 얘기하지? 라는 생각까지도 했는데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래서 잘 체크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결국에 서류 열람해서 전화가 된 거죠. 여기 네. 세입자분이랑. 이분은 이사를 가는 걸 원하신 거였고.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뭐 이사 날짜 맞춰서 명도하게서 드리겠다. 이렇게 된 거였죠. 네, 근데 낙찰받고 오늘 명도된 게 시간이 한 얼마나 됐죠? 2달 정도 걸렸어요. 2달 정도면 저는 빠른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 2달 동안 시간이 걸린 이유가 그 세입자분은 명도하게서를 먼저 좀 달라. 네. 그거 맞죠? 배당을 받아야지만 나갈 수 있다라고 하셔갖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었고 상황이 어려운 상황도 있었던 거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상황 때문에 얘기도 잘 안 통했는데 꿋꿋하게 설명을 꾸준하게 잘 드렸잖아요. 똑같은 얘기 한 5번씩 반복하면서 명도확인서가 있어야지 법원에서 배당금을 전세 보증금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를 5번을 네. 해도 또 물어보시고. 네. 명도 확인서를 누구한테 받을 수 있냐, 법원에서 주냐, 엉뚱한 얘기를 계속 하셔서 제가 드리는 거고 그거 가지고 법원 가시면 받으실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셨는데도 그거 언제 주시냐, 지금 미리 주시면 안 되냐, 요 얘기를 설명을 했는데 2주일 뒤에 다시 똑같이 또 설명을 드렸거든요. 결국에 세입자께서는 명도 확인서 좀 먼저 달라. 내가 네. 돈이 먼저 좀 필요하다. 받으면 내가 나가겠다. 근데 받고 나서 바로가 아니고 일주일 뒤에 내가 나갈 거야. 네. 그러니까 명도 확인서를 좀 먼저 줘. 근데 선생님은 명도 확인서를 먼저 주면 안 된다라고 들어왔고 교육 받아왔고 제 그렇죠. 상식에도 명도 확인서라는 거 자체가 보증금 돈과 임차인이 이사할 때 주는 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똑같이 이사할 때 드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임차인이 이사 나가기도 전에 보증금을 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 논리. 이거 말씀해 주셨을 때 똑같은 상황이구나 라고. 그렇죠. 이게 경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네. 보면. 이게 일반 임대차 계약에서도 집주인이 세입자가 나가기 전에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 네. 보증금하고 명도 확인서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네. 쉽게 풀릴 수도 있는 건데 세입자들은 이게 경매란 특수한 상황이니까 낙찰자 때문에 벌어진 일처럼 얘기하는 경향이 좀 있어. 그래서 내가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당신이 좀 배려를 해줘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 근데 우리는 명도 확인서는 먼저 못 준다. 집을 먼저 나가야지 그 다음에 내가 확인하고 서류를 드리겠다 했는데 결국엔 선생님은 먼저 드렸죠. 음. 명도 확인서를. 선생님도 원래 집 비운 걸 보고 명도 확인서를 드리려고 했는데 거의 마지막까지도 그 생각을 갖고 계셨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먼저 드린 이유가 개인적인 사정도 있으시고 얘기 나눠 보니까 문제 없을 것 같다라는 감정적인 부분인데 그런 거가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느낌이 왔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정황상 괜찮다. 그리고 이분하고 얘기 나눠봤을 때 저는 사실 선생님 옆에서 조언을 해드리면서 그분하고 통화를 목소리를 듣고 얘기를 나눠보진 못했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그분하고 막 실갱이도 하면서 막 똑같은 얘기 한 10번씩 반복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대관계가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분이 어떤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도 당연히 선생님이 뭐 나이가 30이니까 그럼 그동안 사람들 많이 만나면서 판단 기준이 자연스럽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회생활도 하면서 여러 가지 상처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는 헛된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명도에서 빛을 발한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해. 네. 근데 선생님이 파악을 해봤더니 이 세입자께서는 이사를 갈 계약서도 있었고 선생님한테 보여주신 거고 네. 선생님이 혹시 모르니까 네. 계약서에 나와 있는 부동산에도 한번 확인해 봤더니 제대로 된 계약서다. 이 사람은 이사 가기로 한 거고 계약금까지 건 거다.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런 정황을 봤으니까 명도확인서 먼저 줘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현명하게 잘 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히려 까다롭다라고 말씀도 하셔갖고 제가 그런 걸 확인하려고 하니까 까다롭게 하시네 라고 세입자께서? 네. 까다롭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경우도 있기는 했거든요. 많지는 않았지만 교육생분 중에 한 분은 그분을 믿고 명도확인서를 줬는데 짐 딸랑 하나 남겨놓고 가신 분도 있었어요. 그 교육생분은 명도확인서 드리고 짐 놓고 연락 안 되는 그 하루 동안 별의별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되게 힘들었겠죠. 왜냐면 명도확인서 드리고 만약에 안 비워준다 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건 분명해요. 최악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교육생 중에. 그리고 한 번은 이사를 계속 미루신 분도 있었어요. 갑자기 변경돼서 2주일 뒤에 가기로 했다. 일주일 뒤에 가기로 했다. 그때 기다리는 거랑 명동에서 주기 전에 기다리는 거랑 또 다르죠. 그래서 까다롭게 하는 게 맞죠. 왜냐면 그걸 드리고 나서는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다기보다 하기가 어려워지죠. 근데 선생님은 잘 판단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선생님이 누구보다 그런 직감에서는 뛰어난 분이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그래서 명도 잘 한 거고 이제 마무리할 일만 남은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선생님에 관해서 질문 좀 드려볼게요. 선생님이 수업 듣고 바로 입찰을 좀 하고 싶었었는데 상황이 제한적이었잖아요. 네. 선생님도 거주하는 곳이 얘기해도 돼요. 우리 반지님들하고 굉장히 친숙한 곳에서 또 거주를 하셨으니까. 반지하에 2년 정도 회사 때문에 회사 근처에 신축 반지하였잖아요, 걔는. 그래서 컨디션이 나쁘지 않았던 곳으로. 네. 선생님이 또 이런 공기 순환이라 그랬나? 그런 시스템을 굉장히 또 잘 해놨다고. 네, 여러 가지. 인상에 남았어요, 진짜로. 되게 컨디션 좋은 반지하에 거주하셨잖아요. 이런 거랑 또 차원이 다른 깔끔한 집에 거주를 하셨던 거고. 반지하인데 그거 혹시 사진 같은 거 좀 있어요? 좀 되게 난 궁금해서 보자마자 특이한 놈이다 생각할 것 같아서 실제로 궁금했거든요. 네. 선생님이 화초도 키우고 그런다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네. 화초 반지하에서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해가지고 그럼 뭐 이런 키우는 온열등, LED 등까지 해갖고 수생으로 키웠거든요. 수생으로 키웠어요. 한 10개 있었거든요. 그 숲을 조성해놨네 거의. 선생님도 알죠? 특이하다는 걸 좀 알죠, 선생님도? 특이한 걸 좋아하죠. 이제 반지하도 거주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투자를 잘 할 수가 없었어. 근데 수업을 왔었잖아요. 투자할 수 없었던 이유가? 중소기업 청년대출 그거를 받고 있어갖고 또 다른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 청년대출이라고 하는 게 전세자금 대출이잖아요. 중소기업 청년대출이어서라기보다 전세자금 대출의 성격이어서였던 것 같아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계시니까 주택이 하나라도 취득이 되면 회수였던 거여서 투자를 바로 할 수가 없었죠.
맞아요. 대출을 상환하고 나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근데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았었잖아요. 그 수업 들었을 때쯤 최근에 계약 갱신을 하지 않았었나? 아, 맞아요. 장난 아니죠. 제가 선생님을 한 달 전만 빨리 알았어도 그런 갱신을 안 했을 갱신을 건데, 안 했을 텐데. 그럼 나간다고 하고 세입자를 구했을 건데, 그렇죠? 사실 또 여담인데요. 들을 수 있었는데 밀렸죠. 선생님이 예약을 걸어 주셔서 다음 달로 밀리게 됐죠.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고민의 시간 때문에 네. 좀 고민하지 말고 바로 했으면은 밀리지 않았을 텐데. 그때 만난 것도 좋은 네, 시기였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선생님, 요거 계약 갱신하고 전세를 들어가고 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될 거구나. 그냥 싸다고 무턱대고 들어갈 건 아니구나를 제대로 피부로 느낀 거니까. 저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만난 게 최적의 시기라고 난 생각해요. 또 우리 같이 했던 분들이 얼마나 좋은 분들이었어요. 아, 그럼요. 네.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투자를 못 했는데 어떻게 지금 그때랑 한 6개월, 5, 6개월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사실 낙찰을 받은 건 한 3, 4개월밖에 안 된 거네. 근데 어떻게 낙찰을 또 받았네요? 그거를 큰 결심을 하고 상환을 하고. 아, 전세자금 대출을. 네, 저는 지금 월세에 살고. 전세자금 대출이 내 발목을 잡네. 난 투자를 해야겠다. 그리고 월세를 좀 만들어야겠다.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갚으면 되지 뭐. 이거잖아요. 네, 맞아요. 아니 뭐 상환을 해버렸습니다. 그 정도야 뭐 바로 되잖아요. 거기에 뭐 갚은 순서는 내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좀 목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계약이 최근에 갱신해서 이거 기다리려면 또 2년이 더 있어야 되는 거네. 그래서 차라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맞잖아요. 맞아요. 제가 구했어요. 그거는 그쵸. 뭐 선생님이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은 맞으니까. 그쵸. 선생님이 새로운 세입자 넣어놓고 나오고 전세로 다시 들어간 게 아니고 월세로. 네, 월세로. 저는 되게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세자금 대출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꿀이었어요. 꿀이면서 그걸 좋다. 어, 거의 이자- 거저다. 금리도 정말로 이렇게 쌀 수가 없었고, 근데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좋으면서도 내가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날 묶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상환을 하고 월세로 살면서 경매를 도전하게 됐죠. 나한테 중요한 건 가중치를 따져보니까 전세자금 대출 네. 한 1억 정도 되는 거잖아. 네, 맞습니다. 요거 그 나라에서 해준 대출 받으면 부담이 거의 없어. 이자가 혹시 물어봐도 돼요? 1.2%였어요. 1.2%면 거전에 네. 안 쓰는 게 손해네. 네. 돈을 모아야 되는 욕구까지도 감퇴시키는 거라고 생각까지도 들어요. 어쨌든 요걸로 달콤하니까 요거 하면 편해. 근데 단점은 주택을 취득을 못하는 단점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발목을 잡는다라고 표현을 좀 한 것 같고 맞아요. 족쇄 같다라는. 맞아요. 족쇄 같았어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월세는 현재는 월세를 살고 있는 거네. 네. 이게 뭐 제가 자꾸 월세를 권장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데 그거 선택은 뭐 본인이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쵸. 근데 우리 채널에는 뭐 그런 성향의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통 대한민국 전체를 본다 하면 전세에 있으려고 하시는 분이 훨씬 많을 거거든. 당연히. 네. 근데 지금 월세 신뢰가 안 된다면 가격 물어봐도 돼요. 1000에 50. 1000에 50. 그러면 전보다는 한 달에 내는 비용이 훨씬 클 거야. 네. 저번에는 거의 뭐 한 10만 원 돈 냈을 것 같은데. 10만 원 안 됐어요? 10만 원도 안 됐네. 거의 공짜로 10만 원? 살았네. 네. 근데 월세로 내면 한 달에 50만 원. 근데 장점은 주택을 취득해도 제한이 없는 거. 그 두 개 중에 또 고민의 시간을 사실 누워가지고 컴퓨터 화면 가서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장난 아니죠? 그거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네. 고민하다가 내가 어디까지 말한 거지?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땐 네. 분명히 이 전세자금 대출에서 그냥 회사 다니면서 거기에 눌러 앉는 게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는 게 단기적으로는 득은 맞아. 그렇죠. 한 달 네. 비용만 생각하더라도. 근데 길게 보니까 회사도 그렇고 이 일도 그렇고 계속 이게 안주하고 있을 사람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안정적인 거, 편안하고 달콤한 거에 유혹을 뿌리치고 선생님은 좀 불편한 곳에 온 거네. 컨디션이 불편하다는 게 아니고 한 달 비용이 있어서 불편한 거. 특히 지금 수입이 끊겼잖아요. 회사 네. 안 다니니까 끊긴 거 맞죠? 네. 끊겼는데 그러면 약간 부담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까지도 좀 들거든요. 50만 원이 사실 큰 돈이니까 그래도 나는 이게 더 길게 봤을 때는 훨씬 내 삶에는 훨씬 더 윤택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분명히
당연히 그 덕분에 월세로 선생님이 옮겼기 때문에 이제 전세자금 대출의 족쇄는 풀려진 거고 한 달 비용은 크지만 여기서 이제 월세를 받게 되면 한 3, 40만 원 돈은 충분히 갖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결국에 3, 40만 원을 내 월세 내는 비용에서 보탠다면 전하고 큰 차이는 또 없는데 장점은 늘려나갈 수 있는 내 삶이 더 개선이 될 수 있는 희망은 생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기회. 그게- 기회가 생겨. 아, 그러네요. 전세 자금 대출이 있으면 기회조차 없는 것 같아서 기회라도 넌 영원히 거기서 이러고 살아라라는 느낌까지도 나는 솔직히 있어요. 네. 그걸 좀 내가 안 좋은 면을 너무 생각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실제로 선생님도 경험해 보니까 내가 움직이질 못하게 하네? 라는 생각이 어쩌면 선생님의 표현을 아까 중소기업에 계시는 분들한테 금리 혜택을 더 준 자금이잖아요. 네. 그러면 또 그런 반감도 생기는 거야. 그럼 나는 계속 중소기업에 있으라는 거야? 아까 전에 말하다 보니까 그 생각도 들잖아. 그럼 내가 만약에 중견이나 대기업으로 가면 그게 안 되는 거 아니야 또? 네. 아 근데 그거는 아, 좀 다른 건가? 네, 그거는 평생 한 번? 아, 한 번만 그렇구나. 대출되는 거라서. 그럼 기회를 잘 살린 거네요. 아, 갑자기 좀 흥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기회가 생긴다는 거. 하나의 더 옵션이 생긴다는 게 저는 선생님 아직 나이도 젊으니까. 그래서 용기 있고 훌륭한 선택이었다고 전 생각을 해요. 청약을 기대해봤지만 원래 청약도 생각을 했어요? 누워서 생각 많이 했구나. 청약은 저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서 마냥 운에 기다리는 청약보다는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게 그래도 낫지 않겠냐 싶어갖고. 저도 정확히 같은 생각이에요. 그게 훨씬 더 진취적이지 않을까? 만든다라는 거. 청약은 행운에 기다려야 된다는 거니까 조금 초조함이 생길 것 같아. 선생님 나이에 만약에 그 청약을 기다린다. 제가 한 10년 정도 나이가 많으니까 제 나이 냈을 때도 만약에 계속 기다려야 된다. 결혼도 했지, 아기도 있지.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청약을 좀만 더 한다면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죠. 안 된다 된다의 의미는 아닌 것 같아. 뭔가 정책에 의존해야 되고 공급에 기다려야 되는 누군가에 조금 더 휘둘려야 된다는 생각도 저는 조금 있어요. 그래서 현명하다고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아요. 잘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어야 되기도 합니다. 그럼요. 그것도 중요하죠. 내가 잘했다는 증거들을 찾고 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또 이력이 저 기억에 남는 게 고등학교 하고 대학도 가셨는데 좋은 학교를 나왔잖아요. 원래 전공도 컴퓨터 그쪽을 한 거예요? 전공은 그렇진 않았어요. 전공은 행정 쪽이었어요. 전혀 그렇게 그래요? 1년 배우고 나서 네. 과연 내가 여기 군대 전역하고 나서 전반적으로 그런 생각들이 많아진 것 같은데 학교가 다 대변을 해주지 않는다? 학교를 나와도 네. 제 주변에는 그래요. 저보다 더 좋은 학교를 나온 친구도 아직도 취직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충분히 좋은 학교인데도 아직도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선생님 30이면 당연히 막 취업 못하신 분 계시겠네. 당연히. 그렇죠. 전역하자마자 학교 그만두고 바로 취직을 해서 과장까지도 달았었거든요. 전 직장에서는. 학벌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더더욱이나 이제 개발 쪽 관련은 학벌보다는 실력이기 때문에 아니 원래 행정학과였다며. 행정학과를 나와봤자 제가 잘은 몰라요. 1년밖에 안 다녔기 때문에 행정학개론, 조직관리론 뭐 이런 거 저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안 맞는 것도 있었고 과를 떠나서 학교를 계속 다닌다면 나에게 스펙이 되겠지만 학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네. 학비, 시간을 같이 있는 건가 생각을 했던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요? 다행이다. 뭐 가치관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바로 그냥 일하기 시작해서 그럼 학교는 자퇴를 하고 그만 그 좋은 학교를 자퇴를 한 거네. 재적 처리죠. 그냥 말은 안 한 거네. 네, 그냥 안 나가니까 재적 처리되더라고요. 군대 제대하고 회사 일을 시작을 한 거네. 관련이 없는 개발 쪽을 취업을 하셨다는 거를 듣고 원래 그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프로그램. 관심 없었어요. 기본적인 그런 언어나 알아야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네. 알바로 시작했었거든요. 네. 개발 관련 알바가 아니라 막노동이라고 하죠. 노가다 같은 그런 걸 알바로 했었다가 그러면 좋아해서 한 거는 아닌 거네. 네, 맨 처음에는 좋아해서 한 게 아니라 그런 걸 하다가 재능을 찾았어.
그런 선생님 분야 쪽에 좀 천재가 많잖아요. 이렇게 곁다리로 들은 게 그쪽에는 특히나 전공을 한 사람보다 비전공자가 좀 특출난 사람이 많다 이런 걸 좀 들었거든요. 알바로 맨 처음에 노가다 같은 걸로 했었는데 그래도 나름 제가 효율적으로 하려고 제 스스로 뭐 편한 방식으로 막 하다 보니까 거기서 좀 봐주시더라고요. 일하던 곳에서 저는 알바생이었는데 일하던 회사에서 너 한번 개발 배워볼래? 라고 하셔갖고 되게 자연스럽게 간 거네. 그런 식으로 제가 접하게 돼서 개발 한번 해보고 재미있는 싶은데 부분도 있고. 네, 재미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전부터 어떤 구조로 돌아갈지는 머릿속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조금씩 배워가면서 그런 구조 같은 것들이라든지 백단의 구조라든지 어떤 소스로 돌아가는지 뭐 이런 체계 이런 것들을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구조화, 체계화 저도 느꼈던 게 선생님이 특히 수익률 계산하는 부분에서 보통 조금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엑셀 정도는 만드는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걸 아예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한 사람은 선생님이 처음이었거든요.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런 그 경매의 계산법 이런 것들을 좀 더 편하게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만들어 봤던 거고요. 근데 역시 현실은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몰랐던 변수가 개념들이 있으니까. 네, 변수들이 많아서 변수도 있고 개인마다 그게 또 다 다르고 내가 지금 한 채일 때랑 두 채일 때랑 또 네. 바뀌니까 네. 그 변수를 다 반영을 해서 하기가 어렵지. 네, 맞아요. 제가 그런 정책 부분이라든지 근데 다 집어넣고 싶었어요. 그런 걸 다 반영시켜서 만들어 보고 싶어서 한번 욕심을 부려봤는데 안 맞는 부분이 있었죠. 제가 몰랐던 부분들이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내 정보를 알고 시장 상황을 알면은 계속 바꾸면서 만들 수는 있는데 그게 상용화하는 거는 좀 쉽지는 않겠구나. 그렇죠?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신다면 만들 수는 있죠. 그럼 한번 진행해 볼까요? 좋습니다.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일을 시작하게 된 건데 첫 회사에서 오래 일을 했다는 데가 거기예요? 네, 거기서 배워볼래? 라고 말씀해 주셨던 분들 있을 정도면은 기회를 주시고 하셨던 분들도 계셨고 첫 번째 회사에서 한 몇 년 근무한 거야? 6, 7년 했습니다. 6, 7년 하다가 최근에 회사를 그만뒀잖아요. 그럼 이직. 왜 그만둔 거예요? 그 회사에 있었을 때 네. 사람들이 너무 좋았지만 아무래도 개발자는 이직을 하면서 연봉을 띵뛰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한 회사에서 오래 있었고 초보 개발자였었던 때부터 보셨으니까 그랬던 기억들이 있으니까 그럴 것 같아요. 연봉적인 측면이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제대로 대우를 못 받았다는 생각도 드네요. 1년 차 때 내가 아닌데 그런 대우를 어떻게 보면 좀 받은 거예요. 네, 계속 그래도 거기에 약간 불만이 계속 있었던 이유가 사람들이 좋아서였는데 이젠 아니다. 경제적인 측면? 당연하죠. 최근에 언론에서도 선생님 쪽 분야 대기업에서 억대 연봉 데려간다 이런 이런 뉴스들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좀 그쪽이랑 먼데? 가까운 거 아니에요? 그런 업무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뭐 그래서 이직을 하면서 연봉을 많이 올렸는데 그 오래 다니던 회사는 옛날 그런 부분이 커서 그리고 나도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네, 사람들이 맞아요. 편하게 해주고 상황도 배려를 많이 해주는 게 있으니까 근데 네. 그래도 연봉이 좀 작은 것 같다. 근데 기존 회사는 연봉을 올려줄 생각은 크진 않았던 거여서 퇴사를 결심을 한 거네. 네, 그리고 최근까지 두 번째 회사를 다녔던 거. 근데 두 번째 회사는 선생님이 생각하는 돈 2천만 원을 연봉을 더 받고 옮긴 거잖아. 네, 어떻게 보면 저한테 있어서는 컸는데요. 이직을 했는데 별로 오래 다니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그 이유는 뭐예요? 역시 사람이었어요. 나는 결심했어. 무조건 힘들고 고대도 내 실력 대우받고 가보자 라고 했는데 근데 사람이 좀 네. 불편했어요? 제 또래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다들 나이가 꽤 많으셨거든요. 공감대 형성을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야기할 거리가 없다든지 회사 다니는 게 좀 재미가 없었어요. 재미로 다닌다는 게 웃기긴 한데 아니요, 재미가 중요해요. 비슷한 또래가 있어야지 얘기할 때도 쉬면서 얘기할 때도 좀 편하게 나눌 동료들이 좀 있어야지 다니는 맛이 좀 있지. 개발을 할 때도 새로운 걸 시도를 해보고 싶은데 막더라고요. 거의 좀 보수적인. 네, 꽤 많이 보수적이어서 네. 제가 뭔가 새로운 거를 하지를 못했어요. 아, 그러면 내가 뭐하러 이 연봉을 받고 내가 왜 이렇게 일을 이해는 됩니다. 그게 왜냐면은 안정적인 게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안정적인 게 최고니까
되니까 안정적이어야 되니까라고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뭐 아무것도 못하게 하니까 거의 답답하다는 네, 생각도 많이 들었겠어요. 많이 네. 답답했어요. 선생님 그거에서 뭐 사람이 아니더라도 일할 때 새로운 거 하나씩 시도해보는 재미가 꽤 그렇죠. 느껴지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니까 거기서 혼란스러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맞아. 거기는 이직하자마자 3개월? 네, 다녔네. 그 정도 다니고 그만뒀습니다. 최근에 퇴사를 한 네. 거네. 그래서 현재 하는 일은 없는 거. 네, 나오면은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개발 소스라든지 그런 걸 짜보자, 나만의 것을 만들어보자 3주까지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약간 나태해져 갖고 퇴사하고 나서 네, 또 집에서 누워있는 거 좋아하니까 누워서 코딩하거든요. 이 긴장감이 많이 떨어지는 거네. 스스로 다그치는 편이었는데 뭔가 내가 목표로 했었던 게 완성을 했는데도 성과가 안 보이니까 지금 약간 뭘 해야 되나. 처음 회사는 돈보다는 사람을 생각했던 거고 두 번째 회사는 사람보다 그래도 돈의 비율을 생각하고 경험을 한 거네. 그러면 네. 그럼 다음 회사에는 가중치를 어디를 좀 둘 생각이에요? 면접 볼 때도 알 수가 없어서 사람에 대해서는 네. 돈의 맛을 좀 봤으니까 네. 어느 정도 선에서의 연봉을 주는 회사 안에서 경험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드네요. 맞아요. 선생님 말씀대로 사람은 들어가기 전엔 알 수 없는 거니까. 경험을 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확실히 배운 건 있네요. 돈만 쫓으면 안 되겠구나. 돈 많이 준다고 무턱대고 가는 건 아니구나를 배운 네. 거라고 생각은 좀 들어요. 이거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 전 회사 때 철밥통이라고 해야 되나? 음. 원래 또 오래 계셨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음. 새로 시도하는 거에 대해서 막았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계속 이렇게 만들어놨던 소스들인데 이걸로 쭉 자기가 잡고 있어야 되는데 새로운 그래야지 걸로 안 잘리는구나. 그런 경향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또 있구나. 제가 그쪽은. 바꿔버리면 자기 없이도 돌아갈 수 있는 게 만드니까. 네, 그게 조금 있었던 거지 않을까라고. 개발도 중요한 건데 유지보수도 되게 중요한 맞아요. 거잖아요. 근데 유지보수가 할 수 있는 사람도 제한적인 거고 네,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제 쪽이 그랬어요. 더 그런 업계라서. 그럼 좀 기득권이 장악하고 있는 회사들도 되게 많이 있겠다. 네. 그럼 새로 시도하는데 제약을 좀 받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거네. 그래서 거기에 약간 한계를 느끼고 요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거네요. 이상과 현실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것인가 생각이 많겠어요. 그 말도 들었어요. 뭘 바꾸지 말라고. 기존에 있는 것만 해도 힘든데 왜 새로운 거를 자꾸 만들려고 하냐. 근데 거기서 회의감이 많이 꼰대이셨어요. 말로는 자기도 새로운 거 좋아한다 해놓고 제가 새로운 거 하려고 하면은 이런 거 어떻냐 하면은 개발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논의라든지 토익 뭐 의견 교환을 하고 싶었는데 싸우게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게 왜 그런지를 모르겠는데 그전 회사에서는 서울 없이 형님들인데도 막 말하고 이런 게 좋지 않냐. 야 그거 좋다. 저는 그게 나는 대단하신. 생각하는 그쪽 분야에 대한 회사 분위기라고 생각하는데 네. 자유롭게 나이 직급을 떠나서 의견을 받아주고 하는. 네. 제가 너무 좋았던 분들을 만났던 거죠. 저는 그걸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니까 싸우게 되더라고요. 자기 지식 자랑이 되고. 선생님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을 해도 그거보다는 이렇게 경험해보니까 그런 건 좀 어렵다. 내가 해봤다. 맞아요. 그런 것도 있었고요. 언쟁이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예 말을 안 하게 되니까 그렇죠. 서로 말하면서 서로 배워야 되는데 서로 새로운 그렇죠. 거는지 맞아. 혼자 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배우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이런 생각도 있고 이런 코드라는 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얘기하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니까 혼자 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같이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다르구나 라고 느꼈어요. 그 회사에서. 맞아요. 근데 그 회사뿐만 아니고 모두 다 같이 하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 투자 같은 것도 큰 학원들 같은 경우는 그런 데도 되게 많아요. 교육생분들한테 조금씩 돈을 걷어가지고 공동 투자를 유도하는 데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면 장점은 처음 투자하는 사람들은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누군가 같이 한다 그러면 되게 편하게 투자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 같이 하다 보면 생각이 다 다양하니까 처음 마음하고 나중에 돈을 투자하고 나서의 마음들이 달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그게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하는 일이 그런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저도 지금 하는 일을 진행하는 것 같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저도 그런 제의를 좀 받거든요. 어디 같이 하자. 협업 같은 거를 제의를 받는데 고민을 해봤어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방향이 있을 거고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방향이 있을 건데 나는 어떤 사람의 성향이냐면 웬만하면 맞춰줘요.
내 생각이 있어도 굳이 그거를 부딪히고 싶지 않아서 그 사람 의견을 동조해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안에서 난 스트레스를 또 되게 받을 거를 내가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유튜브 하는 거 뭐 수업하고 하는 것들을 혼자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는 굉장히 생각보다 잘 맞출 자신은 있는데 그 안에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오래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오래 못할 거면 시작까지도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도 하거든요. 선생님도 생각해 볼게 최근에 2개의 회사에서 경험한 거를 선생님 삶 안에서는 되게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은 좀 들어요. 선생님의 성향이 어떤 분위기, 어떤 회사, 어떤 사람들과 어울렸을 때 더 내가 실력을 기량을 펼칠 수 있구나를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돈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당연히 드는데 선생님도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일에서 오는 즐거움이 나는 꽤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어차피 회사에서 못 벌어요. 이거는 명백해요. 회사에 월급 받아서는 아무리 선생님 업계가 잘 되면 뭐 연봉 1억을 받아도 그걸로 부자가 되는 건 어차피 한계가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차라리 돈을 많이 벌려면 이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는 쪽으로 돈을 버는 거를 생각해야지 회사 안에서는 굳이 돈에 크게 비중을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게 그거거든요. 연봉 뭐 5천이 6천이나 뭐 1억이나 돈 받는 액수는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내가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 더 받는 게 어디야? 굉장히 클 수도 있는데 어차피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더 받는다고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절대로 안 달라져요. 그러면 회사 안에선 굳이 돈을 1번으로 두는 경향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그거를 그렇게 비중을 둘 필요 없어. 왜냐면 특히 선생님은 회사를 다니는 게 생계를 위해서 다닌다는 부분이 좀 적다는 생각이 내가 조금 들어서 그래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지금은 혼자 있는 거고 그 일에서 느껴지는 즐거움도 되게 큰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아시겠지만 어떤 회사든지 이상적인 건 없어요. 어떤 회사든지 아니고 그거는 투자도 그렇고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상은 없어요. 맞춰가는 거예요. 나는 그거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뭐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의 삶에서 어떻게 보면 선생님도 이 투자를 이어서 간다면 어느 선 정도까지는 저를 생각하고 오는 것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저보다 더 잘 되실 거고 더 큰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중간 정도는 나 정도를 거쳐갈 거라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가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내가 월급 정도의 월세를 마련해 놨다. 그러면 윗사람들이 어쩌면 꼰대라고 하는 분들하고 부딪힌다고 했을 때 미련 없이 또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있는 힘도 생길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러면 그 상황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쩌면 월세를 투자한다는 생각도 저는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부딪히고 고민하고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새로운 것들이 또 올 거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이 꽤 있으니까 오늘 와이프랑 산책을 하면서 얘기한 것 중에 와이프가 읽은 책을 얘기를 해줬는데 신선한 시각이었던 것 같아요. 뭐였냐면 뭔가 새로운 거를 해요. 예를 들어 이직을 한다. 그럼 이직을 한다 하면서 생각하는 것들은 선생님은 첫 번째로 내가 돈을 많이 받는 거, 전보다 연봉이 높아지는 거, 좋은 것만 생각하고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부딪히는 힘든 것 때문에 또 고민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 책에서 나온 거에서 인상이 깊었던 게 보통은 좋은 거를 생각하고 먼저 움직이지 말라는 거야. 고난과 고통을 주는 거는 뭔지를 먼저 생각하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회사를 옮겼을 때 고통을 먼저 생각하래요. 그러면 내가 생활하기가 편해진다는 거야. 난 되게 공감이 좀 되더라고. 회사를 옮기면 사람들은 바뀌니까 불편해질 거. 진취적인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막는다는 것도 연봉을 올렸다는 거에 대한 어쩌면 이면적인 면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진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반지하를 보는 것도 사실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반지하도 보통은 안 좋은 면을 크게 생각하니까 불편하게 생각하는 건데 선생님이 요거를 산 거는 분명히 안 좋은 면을 크게 생각한 것보다 안 좋은 면은 받아들인 거 아닌가? 안 좋은 면이 없어요? 안 좋은 면 있죠. 있죠? 그거 받아들인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게 더 크니까 한 거 아닌가? 네. 뭐든지 좋은 거하고 안 좋은 게 공존하는 거잖아요. 세상엔. 이게 반지하만 그런가 과연? 선생님 회사 일에는 안 그런가? 지금 수리하는 것 자체도 마찬가지 아닌가? 다 좋음과 좋지 않음이 공존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되게 들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움직이는 이유가, 행동하는 이유가 좋음만 생각을 크게 한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안 좋음, 나쁨에 관해서도 먼저 생각하고 움직인다면 마음 다스리는 데 있어서 평화를 찾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선생님 혼자 요새 누워서 고민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항상 누워있진 않습니다. 이제 뭘 해야 될지 일을 하면 되는데 전 회사에서 너무 뒤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면 업에 대해서 아예 다른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 열려 있어요. 내가 다른 것도 해볼까? 아, 인테리어 그래서 쪽 아까 일을 인테리어 해볼까? 필름 뭐 그것도 생각한 거구나. 네, 마케팅에도 조금 관심이 있어서 음. 공부를 좀 해봤다가 난 마케팅 또 관심 많아요, 나도. 이것저것 조금씩 생각만 많아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내가 잘하는 거는 여태까지 해왔던 거는 코드 짜는 프로그래밍 개발하는 건데 요거를 살려서 뭔가 다른 걸 해봐야 되는 생각도 있으면서도 요거를 이제 다른 걸로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을 나는 항상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질문을 한다고 바로 떠오르는 건 당연히 아닌 거고. 네, 그래서 조금 쉬면서 여기 아, 그래서 하면서- 페인트 칠을 한다는 거구나. 그런 것도 있고요. 하면서 조금 생각 안 하는 게 답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 맞아요. 아, 나는 그쪽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고민을 할 때 뭔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보통 하거든요. 근데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는 것 중에 뭘 안 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게 정확히 그거예요. 내가 선생님이 유튜브를 다른 방향으로도 하나 더 만들면 좋지 않냐라고 했던 게 안 하는 이유가 정확히 그거예요. 보통 이런 채널들이 커지면 새로운 걸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 굳이 하지 않는 이유가 비워내려고 더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어서 그래요. 그게 선생님이 방향을 잡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도 또 드는 게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할 때 꼭 내가 프로그램 개발자 역할을 했으니까 요거랑 비슷한 이 경력을 갖고 정확히 쓸 수 있는 거를 간다는 거는 되게 개성이 없는 것 같아.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개발일 쪽 일을 나는 사실 잘 모르긴 하는데 그 일은 선생님이 나름 거의 한 10년 동안 몸을 담았던 일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세상을 바라볼 때 프로그램 개발을 하면서 경험했던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좀 있지 않아요? 네,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이 내가 일했던 거에서 내 나름의 선생님한테는 내공이 꽤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느낀 게 세상 흘러가는 게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좀 있지 않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긴 하는데 말은 못 하더라고요. 아, 그게 말 주변은 없어. 천재들의 공통점이 그런 거죠. 되게 머리는 팍팍 돌아가서 하는데 이게 여기서 잘 표현이 안 되는 거지. 뭔가 있구나, 어떤 구조나 그런 체계가 있구나라는 거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데 말은 이렇게 안 나와서 답답하긴 하는데 그런 거를 머릿속으로 생각은 하긴 해요. 그렇죠. 그거는 꼭 단편적으로 개발적으로 활용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그거는 선생님이 이미 어느 정도 경험으로서 체득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선생님이 인테리어 필름을 하든 아니면 다른 쪽으로 일을 하든 그 경험이 적용될 게 분명해 보이고 인테리어 필름을 하다가도 그 안에서 개발이 안 들어갈까? 거기서 적용되는 것들이 분명히 생겨요. 그래서 굳이 이거 갖고 있는 걸 내가 아예 버리고 다른 거를 하는 건 없어요. 갖고 가면서 계속 하게 될 거예요. 내가 정확히 그렇게 하잖아요. 뭐 경매 전공은 없잖아. 부동산 전공 관련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집을 좀 볼 수 있는 건 이유가 뭐야? 아까 뭐 영유나 저기서도 관로나 이런 거를 좀 얘기해 줬던 거 아는 이유가 뭐야? 나 나름 토목공학을 전공했잖아요. 토목공학까지 뭐 해서 알 필요는 없는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도 토목 잘 모르는데 그 정도는 아는 거야. 그럼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구나를 볼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지. 영상 촬영하는 거 선생님 경험은 많이 없겠지만 근데 나름대로는 대학교 때 연극 배우를 했어요. 제가 놀랍게도 진짜요? 해보고 싶어서 한번 그냥 경험만 해본 거지. 친구들 중에는 그쪽 길로 갈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나는 맛만 봤지. 꼭 연극 배우 내가 경험했다고 연극으로 나가야 되나? 꼭 가서 드라마, 영화에 출연해야 되나? 그건 아닐 수도 있지. 나는 나름의 요 영상에서 연극을 하고 있는 거야. 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밑거름. 그렇죠. 밑거름이지. 그거랑 경매 지식. 그건 내 스스로 공부한 거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다 모아지니까 이런 작품이 나오는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꼭 내가 이거 해야 하니까 이거를 배워가지고 접근해야지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하다 보면은 또 내가 모르는 거가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영상 편집하는 거. 아예 나는 모르거든. 근데 그런 거는 요새 너무나도 싼 가격으로 쉽게 배울 수 있잖아요. 그냥 유튜버만 검색해보면 단편적인 것들은 다 배울 수 있잖아요. 난 단편적인 것만 있어도 되는 거냐. 나는 목적이 있으니까. 나는 이거를 하나 올려야 되는 10분짜리 하나 만들어야 되는 목적이 있으니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아, 이거를 해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지를 생각을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러면 뭐야? 하고 싶은 걸 하면 돼요. 특히 선생님 때는. 왜냐면 지금 당장 돈이 그렇게, 아니, 먹고 사는 분명히 중요하죠. 월세 50만 원도 내야 되고 한 달에 막 1,000만, 2,000만 원이 지금 굳이 벌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벌써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도 난 상관없을 것 같아요. 오다 보면 돈이 크게 따라오는 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쪽이 맞다는 생각이 요새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 과정 중에는 당연히 선생님의 지금 시간이 무조건 필요하죠. 그렇게 비워내고 멈춰보는 시간이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보통은 선생님 나이 때는 멈춰서 생각하고 돌아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 공백을 보통 못 참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우 불편해서 안 되겠다, 다른 일. 요 시기를 경험한 사람이랑 그렇지 않은 사람이랑은 또 방향이 완전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난 지금 너무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페인트 칠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투자까지도 이거에서 멈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투자를 한다면 페인트 칠은 한 번은 맞닥뜨려야 되거든요. 꼭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선생님과 대화는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낙찰 사례 그리고 집 공개 같이 해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진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진지했던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이요? 네. 원래 좀 가벼운 사람인데